안녕하세요.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요, 이메일을 2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하는 일은 운동화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2개의 이메일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일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기는 모두 맨발임. 시장 가능성 제로. 즉시 귀환함. 그 시장에는 운동화가 필요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맨발로 다니니까. 그런데 바로 같이 들어온 메일 중에 또 하나의 메일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여기는 모두 맨발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첫 줄은 시장 가능성 무한대. 즉시 제품을 최대한 보내줄 것. 헷갈리겠죠? 이 2개의 메일을 동시에 받았으니까요. 자, 이 2개의 각각 다른 메일을 보낸 이 2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한 거는 지능의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만든 헨리 포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어느 경우에도 당신 생각이 옳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또 저를 포함해서, 야, 그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중요한 거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라고 대부분 받아들이시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현실이 그럴까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업에 뛰어들었을 경우에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만 밀어붙이는 경우, 또 어떤 때는요, 지나친 낙관주의. 그냥 무조건 될 거야. 이거는 뭐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지나친 낙관주의로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까지는 참 필요한 거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요소를 분석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또 전문가의 능력을 빌려야 될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시장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되죠. 또 시장을 분석했다 하더라도 경기가 호황인가 불황인가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걸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아이템의 선정도 매우 중요하죠. 또 예기치 않은 이 시장 경제의 흐름을 또 알아내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소비자들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성공에 반드시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성공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었길래 정말 이렇게 크고, 정말 크다 못해 거대한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제가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가 있었을까?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뭐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경력이 너무나 화려하지 않잖아요. 저희 부부가 시골에서 그 젖소 몇 마리밖에, 뭐 한 6, 7마리, 나중에 뭐 한 20여 마리 이렇게 길렀던 5년 동안 그 정말 시골에서 일했던 그 경력, 그리고 직장 생활, 뭐 제가 사회복지사로 5년 정도 일했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동물약품 유통을 했잖아요. 그런데 목장도 사실은 저희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다 소를 팔고 나왔죠. 또 동물약품 유통업에서도 그렇게 큰 성공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늘 새로운 기회를 원했었거든요. 그런 정말 평범한 저희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요소들을 분석하고 따질 줄 알아야 되고,
정말 많은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큰 기업의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열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있죠. 뭐 시장 분석하고 경기의 뭐 흐름, 뭐 호황, 불황, 뭐 적절한 아이템, 트렌드, 소비자 심리 이런 거를 저희들이 분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사업에서 오히려 요구되는 거는 뭐냐면은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꺼냈던 이 두 가지의 다른 메일을 보냈던 어떤 내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이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쭉 나열했던 이런 모든 전문적인 요소들, 분석을 해야만 하는 것들, 따져봐야만 하는 것들은 이미 저희 회사에서 다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인가, 우수한 제품인가를 저희들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의 석학이, 최고의 박사님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정말로 24시간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시장에 적절한 이 마케팅의 모든 기법들, 이러한 것들은 저희 부서의 마케팅의 전략팀에서 정말 매일매일 이 두뇌들이 모여서 분석하고 따지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전략을 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전문적인 정보의 수집, 정보의 분석 능력이 아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능력은 이렇게 이미 분석된, 이미 모든 것이 다 수집해가지고 해놓은 현 시대의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어떻게 제대로 유통을 시키느냐. 그 능력만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회사, 좋은 제품만 확인되었다면 사실은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는 성공의 대부분의 요소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두 가지 메일 중에서 어떤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요, 제품과 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나의 고객, 나와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나의 파트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공감 능력. 바로 이것이 이 마케팅이 요구하는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전문성은 어떠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느끼는 그러한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론은 너무 똑똑할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우등생이 아니었어도, 여러분이 반에서 반장이 아니었어도, 항상 앞에서 1등부터 5등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어도 도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자산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공감 능력만 있다면 그것이 이 사업에서는 가장 필요한 전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하기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